마켓무버 이번에는 반도체 관세 관련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반도체 관련 뉴스가 관세 관련해서 또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도 크게 감지됐는데요. 먼저 나왔던 뉴스는 업계에 좀 숨을 돌릴 수 있게 할 만한 뉴스였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상호 관세가 반도체 부분이 제외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미국의 관세 국경 보호국 CBP에서 특정 물품에 대한 상호 관세 제외 안내 공지를 내놓았습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와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까지 총 20개 대상의 전자 제품이 이 제외 품목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였는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등의 가격 급등에 우려해서 불안감에 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나온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외신들은 수혜를 볼 만한 기업에 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애플과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와 TSMC가 혜택을 크게 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이쯤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폰 관련 기업들까지 줄줄이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뉴스로 읽히는데 간밤에 나온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발언이 또다시 불안감을 던져주었습니다. 미국의 상무장관인 하워드 러트릭이 이 제품들이 한두 달 안에 나올 반도체 품목 관세에 포함이 될 것이라면서 이 품목 관세는 협상으로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의약품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별도의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또 유예가 됐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발표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기대감과 우려감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관세 정책이 명확하기 전에 재고를 축적하는 니즈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러한 니즈로 인해서 수입이 또 증가하고 우리 기업에 미칠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해 볼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 문제가 오롯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 정책 발표 이전까지의 악재 해소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점검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요, 국내 메모리 그리고 IP 부품 업체들에게 확실히 호재라고 봤습니다. 최근에 반등하는 수요가 관세로 인해서 위축될 것으로 우려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우려가 종식됐다면서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요, 기존대로 중국산 반도체 관련 품목에 100%, 140% 넘는 관세를 적용받을 시에 애플과 삼성전자 등 IT 업종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컸고 또 소비자 구매력에 대한 급감이 불가피했던 상황이었지만 추후에 예상되는 개별 관세는 이보다 확실히 낮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관세를 부과하든 100%를 넘는 고율의 관세는 분명히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숨 돌렸다라고 평가를 내놓은 건데요. 어지러운 반도체 관세 시장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현지 시간 1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확실히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어져 온 불확실성이 확실히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업은 MNC 솔루션인데요.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최근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6% 가깝게, 목요일에도 8% 넘게 급등세 보였는데 다만 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확실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주의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 기업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지금 뭐 방산은 좀 약간 처졌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은 조선은 이제 좀 약간 처졌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방산은 계속적으로 이제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굉장히 좀 견조하게 좀 한 박자 좀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MNC 솔루션은 우리나라의 어떤 방산주들과 어떤 궤를 같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도 같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주가 흐름도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방산주 중에 뭘 사냐 하면은 사실 하나 에어로를 사는 게 가장 현명하긴 하겠습니다만 MNC 솔루션 같은 경우에 어떤 다른 방산주들이 꺾이면 MNC 솔루션도 같이 꺾일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도 있다라는 어떤 식으로 좀 참고를 하시라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실적은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 8천억인데 비싸다 싸다 뭐 약간 의견이 뭐 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의 펄을 생각을 하면 절대 지금 비싼 편은 아니고요.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화, 에어로, 로템, 넥스원 모든 그 방산주들과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기사가 좀 하나가 좀 있었죠. K9, 자주포, 그다음 한화 에어로와 거의 199억 정도의 이제 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방산주들이 그 3월 말에 이제 공매도가 제기가 되면서 가장 많은 타겟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방산주, 조선주였거든요.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 에어로 그다음에 현대 로템 쪽으로는 공매도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넥스원 쪽으로는 약간은 나오긴 합니다만은 역시 뭐 그렇게 큰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고 공매도는 공매도 양보다도 전체 거래량 대비 공매도의 량이 어느 정도가 중요한데 거의 이제 시세에 영향을 알중적 주기 힘들 정도로 조금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산주들의 밑방향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는 사실 증권사에서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좀 눈치긴 합니다만은 시장 흐름 대비해서 보면은 윗방향을 충분히 좀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고요. 가장 이제 기업 내용 중에서 기업이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재료가 몇 개가 있죠. 실적 빼고 그다음에 어떤 거냐 경영권 분쟁 아니면 매각 이런 이슈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기업의 주가를 이제 급등시키는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인데 지금 MNC 솔루션이 다른 방산주 대비해서 뭐 시세가 좋다 나쁘다 뭐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평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거든요. 이제 대주주가 이제 소시어스 웰투시 인베스트라고 원래는 두 군데인데 합친 이름을 합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시어스 웰투시 인베스트가 하반기 이제 원래는 올해 상반기에 매각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시장에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니까 아니 상장된 지 한 4달 됐는데 그걸 벌써 매각을 하냐라고 해서 좀 약간 미뤘고 그다음에 요즘에 MBK 그 홈플러스 관련돼서 사모펀드 관련돼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약간 수그러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하반기에 매각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상장가가 6,500원, 65,000원이었기 때문에 공모가보다 더 아래에서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잠깐 처졌다가 꾸준하게 이제 방산주들 흐름과 더불어서 상승, 그다음에 최근에 잠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뭐 양호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주들 중에 이 부품주 대장주로서 MNC 솔루션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참 많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KMW인데 오늘 9% 넘게 급등세 7,9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사실 올라간 게 맞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네. 너무 내려간 게 좀 거의 10분의 1토막이나 장기화돼서 이게 참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에서 KMW가 이제 뭐 정상적인 기업이면 아무리 과거에 급등을 많이 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10분의 1토막이 좀 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표현들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 통신 장비 대장주는 맞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한 3년, 4년 동안 흑자를 한 번도 기록을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우려감이 큰데 최근에 KMW가 시장에서 그래도 좀 약간 관심을 받는 뭐 약간 뭐 시장에서 관심 받다가 다시 내려가는 흐름을 한두 번 반복한 기업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모멘텀이 확실한 모멘텀 좀 몇 개 있는 상황이죠. 일단 5G에서 이제 6G 쪽으로 전환. 근데 6G는 이것도 예전부터 사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이 나왔죠. 근데 6G는 위성 쪽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올해 이제 그 5G 주파수 대역 3.7에서 이제 4.0 기가헤르츠 주파수를 가을에 이제 경매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LTE가 이제 거의 이제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비들도 이제 어떤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KMW가 다시 한번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RF 부분에서 거의 80% 이상 이제 무선 통신과 관련돼서 80%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고 RF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RF 필터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죠. 이제 RF 필터는 내보내야 될 주파수는 내보내고 막아야 될 그 주파수는 막는 게 이제 RF 필터인데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를 많이 하면서 통신 장비가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LG가 화웨이 걸 쓰죠. 근데 화웨이가 많이 좀 제재를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그 부분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인도랑 미국에서 요 통신 장비와 더불어서 좀 약간 퍼포먼스가 최근에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KMW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시장은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차트 한 살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과거에 이제 텐베거가 난 이후에 이제 그 부분을 바로 그대로 이제 반납을 했는데 사실 실적만 보면은 떨어질 만한 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런 악재들이 주가에 다 녹아 있느냐 아니면은 주가의 하락 여분이 좀 남아 있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KMW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앞으로 좀 약간 여러 가지 호재성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제가 봤을 때 하단은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적인 리스크는 거의 없고 좀 뭐 시장에서 좀 바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모멘텀 몇 개 있으니까 사놓고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